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 중반 작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말하자면 1인 개발자이긴 한데 그 단어를 꺼냈을 때 고개를 끄덕인 사람보다는 갸웃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쓸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듣는 분에 따라선 그냥 그런저런 평범한 결혼생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래도 남편은 괜찮은 편이네 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서 시작한 결혼생활이었고 자잘한 갈등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요. 결혼 전에 비하면 인생이 피곤해질 거란 건 알고 각오했기 때문인지 시댁에서 그러는 건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니 남편 때문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참는 게 다정함인 줄 알았고 숨기는 게 배려인 줄 알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평화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날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사람의 차이를 제가 혼동하며 살았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제 안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서야 깨달았죠. 남편을 위해 참고 배려했던 일이 결국엔 제 입을 꽉 막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입을 열고 나서야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조금 낯설었어요. 뭐랄까, 서로를 잘 알기 전에 먼저 관심을 받는다는 건 늘 저한테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제 직업이 개발자이고 또 혼자서 작은 게임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 가끔 그런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저라는 개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인지 혹은 진심인지 모를 마음들도 많았어요. 그런 중에도 남편은 뭔가 좀 달랐죠. 남편은 제 영상에 늘 댓글을 남기던 사람이었어요. 영상을 올리면 매번 첫 번째로 달려와 영상을 보고는 질문이나 감상을 남겨줬어요. 그렇다고 극성 팬이었다기보다는 장난스럽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다가오지도 않는 딱 거리감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게임에서 이런 연출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씬의 흐름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꾸준히 오랫동안 건네주었죠. 어쩌면 그게 마음이 조금 열렸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일로 보고 저라는 인간에 대한 별다른 사심 없이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남기는 응원과 격려에 힘을 받기도 하고 가끔 그 사람이 댓글에 보이지 않거나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쓸쓸하고 언제 오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얼굴을 처음 본 건 제가 발표자로 참여했던 조그만 게임 관련 행사였어요. 행사 끝나고 다들 기념품을 챙기거나 인증샷을 찍느라 바쁠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 매일 첫 번째로 댓글 남기던 사람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저도 실제로 뵙는 건 늘 상상만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될 줄 몰랐어요. 만나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올렸던 게임이요. 처음엔 사람이 만든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세계 같았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만든 무언가를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고 불러준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참 이상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는 딱히 특별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오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든 대단하다, 예쁘다, 신기하다는 말로 끝내는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은 유독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장면은 무슨 의도였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처음엔 조금씩 조심스럽게 답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엔 아예 다음엔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말도 꺼내고 있었죠. 그렇게 연애는 참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일정에 대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기대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쯤 그렇게 지나다가 둘이 나누던 이야기에서 탄생한 작은 게임이 하나 성공했고, 그때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자기 일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웃던 그 얼굴을 보면서 전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그런데 평화로웠던 연애 기간과는 달리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낀 날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제안을 받았던 날이죠.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고 제가 꿈꿨던 웨딩홀 상담을 마치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맞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당신이 게임 개발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좀 다르게 말해주면 안 될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직업을 다르게 말하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가더군요. 설마 초반부터 제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자는 제안을 하는 건가 싶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냥 IT 쪽 프리랜서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어때? 당신이 유튜브 영상 올린다는 것도 굳이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직업 특성상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만든다고 설명하면 부모님이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왜?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당신도 그동안 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잖아. 우리 집이 보통 보수적인 집안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괜히 복잡해질까 봐. 엄마가 괜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고.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밤새면서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응원해줬으면서 어떻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그걸 다 없었던 일처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숨겨야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오래 응원해왔는지는 당신이 잘 알잖아. 그런데 결혼은 둘만 잘 지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솔직히 당신이 솔직히 말해도 관계없지만 내가 내 부모님을 잘 아니까 당신을 위해서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어차피 사는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건데 당신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는 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거 얘기해도 이해 못할 부모님한테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가. 당신 입장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그땐 좀 슬프고 억울하게 들렸어요. 자랑스러운 사람이란 말에 그러니까 숨기자가 붙는다는 게 영 이해도 안 됐고요. 저는 제 스스로를 속이고 결혼할 바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주변 사람들 말에 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쯤 자주 만났던 친구들 대부분이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해주는 조언에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야, 그래도 너랑 결혼할 사람은 너한테 지극정성이잖아. 그리고 만나지만 않았지 얼마나 널 오랫동안 응원했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게다가 이렇게 신기하게 만난 것도 난 운명 같은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후회 안 하겠어? 그러니까 게다가 솔직히 오빠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네 지금 그대로 말한다고 나쁠 게 뭐겠어. 괜히 시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면 너만 피곤해지잖아. 난 오히려 미리 말해줘서 좋은데? 너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도 있고. 시댁에서 너한테 피해 줄까봐 미리 차단해 놓는 것도 난 고맙고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 남편은 결혼 전에 뭐라는 줄 알아?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없다나?
시댁살이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라나? 본인한테나 좋은 엄마지 나한텐요. 그래, 네가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그 피곤함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하긴 나도 결혼 전이라면 그런 제안 받으면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긴 해. 그런가? 난 그런 관점에선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 알겠어. 잘 생각해 볼게. 결혼 생활을 먼저 하고 있던 친구들은 입을 모아 남편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댁살이에 어느 정도 지쳐있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묘하게 신뢰가 가더군요. 물론 애초에 시부모님이 안 그런 성향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나랑 잘 맞는 남자 찾기도 힘든 마당에 시부모님까지 보고 결혼 상대를 고를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말들로 입을 맞춘 후 결혼했어요. 남편 말대로 말 나올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시작해서인지 결혼 과정은 순조롭기 그지 없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남편이 말하던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어떤 건지 실감나더군요. 첫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대문을 막 들어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죠. 아가, 오늘은 며느리가 첫 명절 지내는 날이니까 내가 따로 반찬은 안 했다. 우리 아들은 손이 많이 가는 입맛이라 이참에 네 손맛 좀 보려고 그런단다. 네? 아, 네.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제가 하는 일도 특히나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라 그런지 하고 나면 진이 쭉 빠져서 끼니는 대충 때우거나 사먹는 일이 잦았어요. 간단한 요리쯤이야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특출난 요리 실력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시는 손길에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집을 왔으니 시댁에서 요리 한 번쯤 할 걸 예상 못한 건 아니었으니 주방에 미리 꺼내두신 재료들을 찬찬히 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료만 봐서는 쉽사리 감이 오질 않아서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마치 자신이 든든한 방패라도 된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정아는 일하면서도 요리며 집안일이며 다 할 줄 알아요. 어머,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안 그래도 내 꿈이 바깥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 구부주단 며느리였잖니. 아무래도 재택근무 위주라곤 해도 일하는 건 하는 거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니까 다른 직장인들에 비하면 집안일 익힐 시간이 많기는 했겠다.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제가 엄마 바램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엄마가 바라던 사람으로 데리고 왔죠. 집에서 혼자 일하니까 시간 조절도 되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육아도 같이 할 수 있으니 저는 진짜 복받은 남자라니까요. 아, 그래. 참 부모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자식들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보면 참 여자라니까. 또 바깥일 한다고 집안 내팽겨 쳐놓고 놔두는 여자나 데리고 왔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귀한 손주가 지나 아주 내미 밑에서 곱게 크고 남의 손 남의 집 떠도는 꼴은 또 어떻게 보니? 우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그쵸, 엄마. 그러니까 우리 정어 예쁘게 봐주세요. 왜 요즘은 시부모님이 며느리도 딸같이 대해주는 게 좋다잖아요. 아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딸도 없는데 나도 딸 생기면 너무 좋지. 안 그러니 아가?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 어머님은 남편이 안심시켜드리는 말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에게 음식을 시켜보려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직접 음식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맛있었고 시댁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지만 내내 기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답답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보, 아까 봤지? 내가 우리 엄마 다루는 솜씨 괜찮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엄청 까다롭고 보수적이긴 한데 이렇게 말로 안심만 잘 시켜드려도 잘 피해갈 수 있거든. 아까도 당신한테 음식 시키려던 거 결국 엄마가 다 했잖아. 나 잘했지? 아니, 그걸 잘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난 솔직히 불편했어. 어머님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 난 일에 치여서 집안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좀 못하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집안일 부담은 갖지 마. 시간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날 집안일 잘하고 여유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내실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안심시켜 드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내가 나중에 뭐 당신 사실은 일만 한다고 이러기라도 할까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우리 둘이서만 잘 지내면 됐지. 너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어. 그런가? 그날은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에 넘어갔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살아가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조언도 그렇고 남편의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니 일단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정말 참한 며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시아버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네, 어머님. 아버님이 한식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괜찮은 한정식집 찾아서 예약해뒀어요. 어머, 그래? 한정식집도 좋기는 하다만 아무래도 한식은 뭐니 해도 집밥 아니겠니? 네? 아, 그런데 생신인데 집밥을 드시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요. 에이, 아니야. 우린 안 그런다? 모처럼 며느리 맞이하고 첫 생신인데 며느리 솜씨 좀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매번 요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신상이니까 좀 차려줄 수 있겠지? 아, 어머님 그게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다고 해, 여보. 뭐? 무슨 소리야. 난 못해. 끝내 못한다고 하니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요.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생신상 맛있게 차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어안이 벙벙 하더군요. 평소 배려심 많았던 그 사람이 맞나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시부모님 앞에선 좀 다르게 말하기로 했어도 나 요즘 마감 시기라 바쁜 거 알잖아. 생신상 차려드리려면 준비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난 못해. 장은 내가 봐올 테니까 요리는 그냥 하는 척만 해. 요즘은 조리식품도 잘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하라는 거잖아. 나한테 한마디 동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당신 왜 시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당신 좋을 대로만 하자고 해? 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해. 뭐라고 쏘아붙이니 남편은 금방 풀이 죽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말 나오게 하는 거 싫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나 봐.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나마 나빴던 기분이 좀 풀렸어요. 아버님 생신상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몰래 제가 아닌 남편이 차리기로 했으니 시댁에서 요리하는 건 불가능이었죠. 남편은 퇴근 후 야무지게 장을 봐와서 아버님 생신상으로 미역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불고기를 내왔어요. 저는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식탁 위에 차리는 것만 도우면 됐어요. 여보, 당신 요리 잘하네? 정말? 맛은 어때? 맛있어. 내가 있으면 이런 맛은 안 났을 것 같아. 대단하다. 나 대신 고생해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긴. 우리 아빠 생신인데 내가 생신상 좀 차릴 수도 있지. 생색 못 내는 건 좀 아쉽지만. 저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서 애써주는 남편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비록 진실은 말하지 못해도 저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생신상을 차리고 얼마 안 있다 시부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남편이 해놓은 음식이 맛도 있고 메뉴도 성의가 있어서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반찬이 가짓수가 이게 다야? 아무리 그래도 생신상인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한 거 아니니? 생각지 못한 지적에 벙찐 사이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그래도 바쁜 와중에 열심히 준비한 음식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서운하죠.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 일도 별로 없다면서. 일이 아무리 없어도 일은 일이에요. 일이랑 집안일 병행하는데 거기다 생신상까지 차렸는데 이만하면 정말 고생한 거죠.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요리를 잘한다면서? 생각보다 국이 싱거운데? 미역은 오랜 시간 더 푹 고아야 국물 맛이 좋은데 이건 끽해봐야 2~3시간쯤 끓였니? 음식은 맛은 하나같이 괜찮았지만 입맛이 까다로우신 건지 시부모님은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불만을 털어놓으셨어요. 당연히 직접 음식을 한 남편의 얼굴도 점점 잿빛이 되어갔죠. 표면상으로는 제가 한 음식으로 되어 있으니 제 마음도 너무 찜찜했어요. 음식을 다 드신 후엔 이런 말까지 덧붙이시더군요. 네가 그동안 집안일도 요리도 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가만히 있었다만 역시 여자가 이러면서 집안일도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집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관두고 요리 학원이나 다니면 안 되겠니? 엄마, 내 입맛은 괜찮은데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나랑 같이 살 건데 내 입맛에 맞으면 됐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요즘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아내가 최고라고. 엄마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남편이 끼어들어 다행히 대충 수습은 됐지만 여전히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며느리라는 수식은 불편했어요. 그래, 평소에 잘하면 됐다. 그럼 다음 내 생일에는 좀 실력이 늘어서 왔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말씀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매번 2분 생신 때마다 이 난리를 쳐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생신 때는 그냥 식당 예약하자. 매번 이 난리를 칠 순 없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번만 생신상 하자. 아빠만 해주고 엄마만 안 해주면 뒷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이번에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계획이 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번에도 마음은 영 찜찜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면 신신당부를 하기에 내버려 뒀어요.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서 한상 차림을 테이크아웃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긴 다른 동네에서도 맛집이라고 넘어오는 식당인데 이걸 드시고도 맛없다는 소리 못 하시겠지. 반찬 가짓수도 엄청 많고. 남편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2분께서 수저를 드시고 음식을 드시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워낙 맛있는 집이라 그런지 살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때요, 엄마? 며느리 솜씨가 그새도 늘었지? 남편도 확신했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간이 왜 이렇게 짜졌어? 집밥인데 바깥 음식 마냥.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이렇게 먹으면 건강 다 망친다. 밥 한 그릇을 다 싹싹 비워 드셨으면서 기어이 싫은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냥 어떻게든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싶어서 기운이 빠지더군요. 남편도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엄마, 저번에 너무 싱겁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맨날 집에 들어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 생활 습관 안 좋을 게 눈에 뻔한데 음식까지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님께서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일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는 사실을요. 그동안은 남편이 어떻게든 제가 집안일 병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로 얼머부려 왔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제가 2가지 다 제대로 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꾸 들춰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생신상은 정말 불편해져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쭉 식당을 먼저 예약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후부터는 아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너희 아이는 언제 낳을 예정이니? 어차피 낳을 거 여자가 1살이라도 젊을 때 낳는 게 나은 건 알고 있지? 네, 저희도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안 그래도 남편과 아이 계획을 하던 중이라 어머님이 그런 말은 적당히 넘길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애는 이상하게 일복이 많아서 당장 아이를 갖는 건 스케줄상 무리였어요. 나도 그 다음에 초쯤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도 아이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못을 박아뒀죠.
어머님, 우선 올해는 일 때문에 아이 낳는 건 조금 어렵고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가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일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에 역시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우, 재택근무하면서 무슨 그놈의 일 타령이야.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건데 뱃속에 아이 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야 이미 파악이 됐으니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병행할 수 있는 슈퍼 며느리 노릇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더라고요. 한참 아이 생각도 있고 관심이 생기던 쯤 어차피 게임 어플을 만드는 거 이왕이면 아이들 교육용 게임 어플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됐어요. 나중에 태어날 내 아이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밤낮을 안 가리고 일에 매진하게 됐죠.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아이디어를 잡아 게임을 개발하던 중 유명한 교육게임 컨퍼런스에서 초청이 왔거든요. 오랜만에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됐는데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자 기뻐할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걸 꼭 가야 돼? 지금 가면 엄마 또 뭐라 할 텐데. 요즘은 영상으로도 참여도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기회인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 엄마 눈치 본다고 이런 기회까지 날려야 해? 그건 아니지만 엄마가 당신 오해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지.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신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 누가 그런 이미지 만들어 달래? 당신도 우리 둘 사이에 피곤하기 싫어서 만든 이미지는 아니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이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내 덕분 아냐? 아니었음 우리 엄마 난리치는 걸 당신이 그대로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난리를 치시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끝장을 보는 게 낫지. 언제까지 거비질만 할 건데? 나도 처음엔 그게 나를 위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당신도 피곤해지기 싫으니까 나한테 거짓으로 며느리 행세를 강요한 거라고. 그렇게 당신 어머님이 신경 쓰였으면 처음부터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상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날은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제 꿈을 늘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제가 원하던 기회를 날리라고 하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컨퍼런스로 오래 집을 비우고 나니 둘 사이는 소원해졌죠. 그래도 컨퍼런스에 다녀온 건 후회하지 않았어요. 업계에 개발 중인 게임을 더 많이 알리고 올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제 게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언젠가부터 맘카페에서 제 게임이 유명해지면서 다운로드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쯤 남편이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여보, 나 권고사직을 받았어. 당분간 일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뭐? 정말이야?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중이었거든. 나는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당분간은 당신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생활비 좀 대신 보내줄 수 있어? 일 시작하면 갚을게. 저희는 친정과 시댁 둘 다 형편이 좋았던 건 아니라서 결혼하고 각자 버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각자 집에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관두면서 시댁 생활비를 제게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색한 사이에 그런 부탁까지 하니 자존심이 상해 보였지만 남편은 본인이 일을 관둔 걸 시댁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사이는 안 좋아졌어도 부부 사이 의리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게임의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일을 관둔 걸 감추는 것과 별개로 남편은 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싶어 했어요. 여보, 이번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10위 안에 들었다면서? 너무 대단하다. 난 당신 언젠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고마워 여보. 근데 이건 우리 집에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왜? 아니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설렁설렁 일하는 줄 아는데 게임 개발자였다고 하면 집은 안 돌보고 있었다는 게 들킬 게 뻔하니까.
말했다시피 게임 개발을 썩 좋게 보지도 않으실 거고. 그거야 내가 적당히 벌 때 얘기지. 지금은 얘기가 다르잖아.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도 숨겨야 해? 그게 잘 버는 거랑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당신 나보다 더 잘 번다는 거 알면 당신 안 입고 깨볼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당신 그 소리에 내가 얼마나 더 놀아놔야 돼? 말을 하고 말고는 당신 자유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난 숨길 생각 없어. 이제 나한테 그런 것 좀 강요하지 마. 제가 잘 되고 나서는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과 싸우는 날이 더 잦아졌어요. 남편과 여러 번 싸운 끝에야 남편의 속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시부모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시부모님 앞에서 며느리보다 못한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낮춰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아내보다 괜찮은 남편이자 가정으로 비춰져 보일 테니까요. 그동안은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을 관두고 제 벌이로 생활하고 시댁의 생활비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소리가 나온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어요. 제가 개발한 게임은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다운로드 수 1위, 매출은 3억을 돌파해서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인터뷰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집에서는 제가 이뤄낸 노력의 결실들을 없던 일로 치고 숨기기에 급급한데 밖에서는 이렇게 제 성과를 인정해주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명절날이 돌아왔죠.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던 식사 분위기 속에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트셨어요. 아니 너 덕자 아줌마 기억나지? 그 양반이 이번에 손주를 봤잖아. 내가 보여줬나? 와, 덕자 아주머니 손주 보셨어요?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겠다. 봐봐, 딸이래.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나이 드니까 애기가 더 이뻐 보이지 뭐야. 니네도 빨리 애가 생기면 좋겠다.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희 둘 다 최근에야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너야 그렇다 쳐도 아가는 왜?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일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 말에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 여유 없어요, 어머님. 아무리 집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일이라는 게 당연히 바쁠 때가 있는 거죠. 그래? 참나. 그렇게 지장이 가는 일이면 애 낳으면 관둬야겠네. 애 낳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집 며느리는 애 낳자마자 육아휴직 내고 휴직 끝나는 길로 일은 때려치는 모양이란다. 사실 여자들은 그게 제일 좋지. 육아휴직 동안 받을 돈 받고 깔끔히 관두는 게 낫지. 애 엄마가 없으면 애를 돌보는 건 둘째치고 정서적으로 누가 애한테 안정을 줄 수 있겠니? 어머님, 그럼 저보고 일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 집에 손해볼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누가 관두랬니? 뭐 그렇게 잘난 일 한다고 그렇게 포기를 못해서 난리야. 이거 진짜 웃기는 애네? 컴퓨터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막말로 너 그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니? 당장 일 그만둬봐라. 애가 바로 들어서지. 건방 떨지 말고 그냥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해.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야. 어머님, 그 말씀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뭐? 얘가 지금 제정신이니? 후회는 무슨 후회? 애가 들어서네 만의 소리까지 하니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보여드렸어요. 내 아이가 쓴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인 개발자가 만든 감성교육 게임 어플 다운로드 1위 등극. 기사 헤드라인을 읽은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이게 너야? 네, 제가 만든 게임이고 제가 한 인터뷰예요. 매출 3억? 이게 정말이야? 이 요망한 것?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도 시댁에 꽁꽁 숨겨? 누가 너보고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달라고는 안 했어도 전 이미 시댁에 드린 돈이 많은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건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직접 말해.
아니면 내가 다 말할까?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시잖아. 내가 지금 일 그만두면 당장 타격 보는 게 누구인지는 톡톡히 아셔야지. 어머님, 생활비 끊기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생활비? 생활비는 이때까지 아들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하다 생활비까지 네가 줬다고 할 셈이야? 그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아들 통해서 받은 그 돈 제가 다 아드님한테 시댁에 생활비 주라고 보낸 돈이에요. 아드님께서 직장 관두고 빌빌거린 지가 벌써 반년이 넘어가거든요. 그 돈 다 어떻게 갚으실래요? 뭐야? 그래, 뭐 네가 줬다 치자.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도 있지. 그 돈을 갚긴 왜 또 갚으래? 말씀 잘하셨네요. 가족끼리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이혼하면 남이니까. 도울 이유 없어지는 거죠? 여보, 이혼이라니.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답답해서 못 살겠어. 매번 시댁에 나를 숨기려고만 하고 작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돼? 인터뷰하러 간 날 느꼈어. 세상은 날 대단하게 봐주는데 집에서는 내 노력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기만 한다는 걸. 그게 처음엔 나를 위해서라는 당신 말을 믿었지. 근데 지금 보니 아니야. 이 모든 건 당신이 시댁에 버젓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이기 위해서일 뿐이었어. 그냥 이 집에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 내 남편으로 엉겨붙어 살 생각 말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몇 번이고 시도했어요. 대화를 하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내가 너무 지쳐 있었다는 말도 했고요. 제가 지쳐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끝까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당신 하는 일 다 이해시켜 볼게.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이제 와서 말한다고? 왜? 당신이 불편해졌으니까? 내가 불편했을 땐 당신은 당신 편한 대로 날 침묵시켰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다 보니 후회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만큼 슬프고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혼하고 나서 일이 더 바빠졌어요. 교육용 게임 앱이 대박난 이후로 제 메일함은 거의 매일 제안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하루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 1인 개발자라는 타이틀로 강연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받았죠. 저기요, 이번 게임 속 최종 보스, 거짓말 많은 마마보이와 잔소리 마녀 캐릭터 말인데요. 두 캐릭터 전부 디자인이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혹시 실제 모델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 모델이 있었어요. 혹시 가까이 계신 분인가요? 기자가 눈을 반짝이며 묻더라고요. 어디선가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를 두 사람을 떠올리니 웃음이 났어요. 네, 한때는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그 말에 강연장 어디에선가 웃음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당신 곁에도 안 돼만 반복하는 목소리만 있다면 꼭 살펴보세요. 그게 자신을 정말 위한 말들인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곳에서 위로도 얻고 웃음도 얻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도 재미나게 전달해지길 바라며 글을 써볼게요. 대학교 CC부터 시작해 회사 생활을 할 때까지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오래 만났어도 정수씨 어머님 뵙는 건 처음이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셔. 너무 걱정 마.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의 결혼 결심은 설레기도 하였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자랑이었는지 연애를 하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됐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바로 곧이었어요. 내가 얘 아빠 없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하필이면 아빠 사랑 모르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서로 잘 의지하며 살아야죠. 아빠 없이 자란 것이 안타까워 좋은 장인 만나길 바랬는데 물 건너 갔네. 결혼하면 그래도 우리 아들 밥은 꼬박꼬박 챙겨줘라. 내가 한 끼도 안 굶기고 키운 아들이야. 네, 그럴게요. 근데 같이 맞벌이려면 그게 쉽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자 남자가 왜 구분되어 있니? 네가 할 일은 서방보필 잘하고 아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운 여자보다 그저 우리 아들 뒤에서 든든하게 내조해줄 수 있는 여자를 바란 건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학벌 좋고 능력 좋으면 뭘 하겠어? 우리 아들 무시나 안 할까 걱정이지. 내가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까 행여나 무시하거나 그럴 생각 말아라. 처음 뵙는 어머님이었지만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시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설아가 절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그리고 저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왜 설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배우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자를 데려오길 바란 거지. 넌 그렇게도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 저도 아빠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엄마가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결핍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야 두고 보면 날 일이지. 너희 나이도 꽤 있으니 어쨌든 식은 빨리 올려야겠다. 상견례 당장 잡아. 엄마, 설아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상견례 잡으라는 소리로 하시네. 하여튼 츤데레 우리 엄마라니까. 하여튼 아들놈 키우면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라니까. 너 그렇게 팔불출 떨면 네 마누라 힘들게 하는 거야. 제가 잘할게요. 그런 걱정이랑 심려는 넣어두세요. 정수 씨랑 오래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잘 파악했고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수 씨 이렇게 홀로 키워오신 거 제가 옆에서 정수 씨랑 같이 보답할게요. 결혼을 허락받으면서 시어머니 될 자리가 영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오래 연애한 만큼 남자친구에게 쉽사리 이별 통보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예비 시모와 반대로 저희 엄마는 기분이 참 좋아 보이셨어요. 늘 제가 잘 살길 바라셨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안락한 가정을 꾸미며 살기를 소망하셨던 엄마였기 때문이죠. 남자친구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인 건 분명했기에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엄마는 그렇게도 좋아?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대견하고 얼마나 좋니? 그리고 정수 보면 얼마나 반듯해. 엄마는 정수도 참 마음에 들어. 정수네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지? 너도 요즘 애들 같지 않으니까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돈 잘 벌지 똑똑하지 예쁘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 엄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딸이니까. 어머? 뭘 엄마만 그렇게 생각해. 눈이 있으면 우리 딸 잘난 거야 다 알지? 차마 엄마에게 예비 시모가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 어머, 너 난숙이 아니니? 참, 네가 설아 엄마였어? 아니, 우리 몇 년 만이야. 내가 이리저리 바빠서 동창회도 못 갔었는데 이렇게 다 만나네. 네가 정수 엄마였어? 참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네가 설아 엄마일 수가 있냐? 어쩐지 딱 봤을 때부터 설아가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더니. 너 지금 내 딸이 거슬린다고 했어? 넌 왜 그렇게 나를 예전부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니? 몰라서 물어? 됐다. 네 딸이면 안 봐도 훤하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그래, 나야말로 곱게 키운 내 딸. 네가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훤하다. 여전하구나. 잘난 척하는 네가 키운 딸이니 오죽 잘난 척하겠어. 됐어. 우리 아들한테 절대 네 딸 같은 애 붙여줄 수 없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넌 어쩜 어릴 때랑 지금이랑 똑같니? 사견내장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진전 없이 파토가 나버렸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오랜 동창 사이였고 하필 사이가 썩 좋지 못한 동창 사이였거든요. 저 설아 포기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그리 잘난 집안이라고 결혼을 하니 많이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엄마 말을 거스르겠다는 거야. 세고 센 게 여자인데 걔한테 왜 목을 매? 전 설아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엄마는 제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유, 이 모질이야. 결혼하면 다 똑같아. 그리고 너 여자가 어느 정도 너보다 좀 뒤처져야 남자 말에 순응하고 사는 거야. 걔 봐라. 똑 부러지게 생겨가지고 널 가르치게 생겼는데 내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걔네 엄마 아주 여우 같은 사람이야. 난 허락 못해. 설아가 왜 절 가르쳐요. 연애하면서 제가 설아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리고 똑똑한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반대 마세요. 똑똑한 거 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너 비 잘 맞춰주고 시댁에 잘하는 여자가 최고라고. 어쩜 애가 그런 걸 몰라? 예전이랑 지금이 같아요. 엄마 때는 그런 여자가 최고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요. 전 설아랑 꼭 결혼할 거예요. 살아보면 그 여자가 다 그 여자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으면 나쁠 거 하나 없어. 설아네 어머니랑 엄마랑 뭐 원수지간은 아니잖아요. 동창이면 오히려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왜 그래요? 됐어, 말을 말아라. 걔는 안 돼.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 어쩐지 처음부터 싫었는데 그 여시 같은 거 딸일 줄이야.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자 저희 엄마 또한 허락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수 좋은 애인 거 알잖아요. 그 엄마 안 닮았을까봐? 너 다른 집으로 가면 더 대접받고 갈 텐데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해? 엄마가 모자라서 네 아빠랑 이혼하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취급을 받냐고. 내가 걔 몰라서 그래? 난숙이 걔는 어려서부터 아주 영악하고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 줄 알아? 동창 애들도 걔라면 절레절레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니?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내가 정수랑 살지 어머님이랑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시어머니 아예 안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 네 아빠랑 나 봐라. 좋아서 결혼해도 나중에 못 산다고 하는 거야. 너도 그 꼴나게 할 수 없어. 엄마랑 아빠랑 같아? 아빠가 못 살겠다고 우리 다 버리고 떠난 걸 왜 여기다 갖다 붙여?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같이 못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너희 사랑도 지금은 없으면 힘들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잊혀진다는 소리야.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었고 아빠는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먹었어요. 제 학창시절 대부분은 미납 통지서와 매일 엄마 아빠의 싸움뿐인 날들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를 버리고 떠난 건 아빠였어요. 저희가 버겁다는 이유에서 아빠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고 혼자 신문 배달이니 일용직을 하며 사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너무 서글펐지만 슬플 틈도 없이 아빠가 남긴 빚이며 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가 안쓰러워 기쁨이 되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나 엄마 아빠 때문이라도 좋은 가정 빨리 꾸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엄마라도 허락해줘요. 딸이 가시밭길 간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을 수 있어? 엄마 말 들어. 엄마, 나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어?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댁에는 곧 죽어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듯이 결국 엄마는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 줄 알지? 그러니까 대접받고 살아. 엄마는 그거 하나면 돼. 응 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정수가 나 그렇게 안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은 넣어둬. 결국 두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많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딸이 시집을 가서인지 저희 어머니께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난수가, 아니 사돈, 이거 좋은 인삼인데 좀 드세요. 제가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인삼 같은 소리. 아, 됐고 그거 거기다 두고 가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는데 뭘 그렇게 격을 차리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도 참 딸 가진 팔자라 그런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한테 고개 숙여야 하는 게 싫지. 그래도 어쩌겠니? 네 딸은 이미 내 며느리인걸. 난수가, 우리 지난 일은 잊자. 사실 네가 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 아니겠어? 내가 혹시 그동안 서운하게 한 일 있걸랑 다 잊고 자식 나눠 가진 사이니까 잘 지내보자. 그거야 네 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뭐 제대로 가르친 게 있긴 한 거야? 근데 너 이혼은 왜 했니? 네 딸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걱정이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남편 알기를 하늘같이 알아야 할 텐데. 나 이혼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우리 설아 정말 잘 키웠어.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나한테는 정말 귀한 딸이야. 그러니까 잘 부탁해. 그거야 지 하기 나름이지. 하여튼 알겠다. 뭐 네 팔자도 참 안타깝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딸이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 그러니까 네 딸 교육 잘 시켜.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뭐 툭하면 안 산다 하게 하지 말고. 난수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 말 좀 막 하지 마라. 그래도 네 아들이랑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뭐 어떠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됐고 내 아들 불편하니까 친정엄마랍시고 애들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지 마. 알겠니? 그래, 알겠어. 행여나 저에게 불똥이 튈까 늘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죄인이었어요. 엄마의 측근 아주머니들이 얘기해 주기로는 시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셈이 많았고 늘 엄마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죄다 저희 엄마를 좋아했다고 했거든요. 하필 난숙이가 네 시어머니 자리가 될 게 뭐니? 걔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워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리고 네 엄마가 예쁘고 똑똑해서 난숙이가 질투했던 거니까 그냥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제 결혼식에 와서 얘기하는 엄마의 측근들이었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마와 시어머니가 사돈이 됐다는 일은 엄마의 동창들에게는 아주 큰 이슈거리였다고 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너무 잘해주었기에 참을 수 있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깨농사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걔 시골로 갔다고 하던데 농사도 지어? 하여튼 니네 엄마 팔자도 참 안타깝다.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쩌다 이혼녀에 혼자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 신사가 됐니? 엄마 정말 책임감을 다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 안 좋게 그만 말씀하셨으면 해요. 아니, 내가 없는 사실을 얘기해? 너도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질래? 내가 이래서 널 애초에 반대했던 거야. 네 엄마 봐라.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잡으려고 들고 또박또박 따지기나 하잖니? 근데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지금 사는 거 봐봐. 나야 사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잘난 애가 왜 이혼을 하고 그렇게 농사일하면서 힘들게 살아? 어머님이 아버님을 어쩔 수 없이 잃으셨듯이 저희 엄마도 실증이 나거나 마음이 변하셔서 이혼하신 건 아니에요. 나름 사정이 있고 힘든 결정이었으니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내가 고작 친정 얘기 조금 했다고 이래? 매번 저 볼 때마다 엄마에 대해 얘기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죠. 이래서 내가 너 싫다고 한 거야. 그 잘난 척하는 네 엄마 핏줄 어디 안 가지. 아주 지네만 잘랐어. 됐다. 깨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어머님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팔이 안으로 굽는지 그래도 어머님 편을 자주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엄마랑 또 한바탕 했다며. 그냥 엄마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돼? 나 일하는데 매일같이 전화와서 네 욕을 내가 들어야겠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왜 도대체 나만 보면 우리 엄마 욕을 하는지. 매번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엄마가 잘난 척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면서 욕하시는데 나보고 매번 참으라는 거야? 엄마 불쌍하게 사셨어. 지금 며느리 얻어서 대접 좀 받아보시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주냐? 우리 엄마도 아빠랑 이혼하고 힘들게 살았어. 왜 자기 엄마만 불쌍한데? 애초에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했니? 행실 똑바로 해. 친정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으니 매번 이렇게 남편과 부딪히게 되는 일도 많았죠. 심적으로 매우 지쳐갈 때쯤 친정엄마의 동창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동창회를 다녀온 뒤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티나니? 뭐 그럴 일이 있어. 너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내가 천천히 얘기해 주마. 아, 맞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내가 약속이 좀 있으니까 정수랑 밥 먹기로 한 건 나중에 하자. 어머니 드시고 싶은 고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날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번 주엔 친정 좀 가서 네 엄마도 챙겨주고 그래. 어머님한테 저희 엄마 챙겨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좋네요. 지난번 동창회 다녀온 뒤로 마음이 많이 풀려 보이세요? 그래?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누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내가 다 이해하기로 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네 엄마가 얄밉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쩌겠어. 이제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고 또 너랑 정수나 이렇게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엄마가 꼭 잘못한 일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엄마도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정말 반가운 말씀이에요. 그래? 알겠다. 내가 네 엄마한테 마음도 많이 열고 그동안 너한테도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삶의 활력을 찾은 듯이 바빠지기도 하셨어요. 엄마, 주말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나 동창회에서 모임하잖아. 주말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엄마도 바쁘거든? 그러니까 주말에 꼭 우리 집 들릴 필요 없어. 엄마가 웬일이야? 주말에는 무조건 본가에 오라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넌 내가 쓰는 카드값이나 내면 돼. 이번 달 카드값 얼마 쓰셨는데요? 한 200쯤 될 거다. 엄마, 한 달도 안 돼서 200을 쓰시는 게 말이 돼요? 자기야, 소리 낮춰. 어머님이 뭐 쓰실 일이 있으셨겠지. 오랜만에 설아가 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뭐 그 돈 쓸 주제도 안 되니? 옷도 사 입고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 하다 보면 그 정도 돈을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래도 제 월급의 반을 쓰시면 저도 힘들죠. 아무리 저희가 지금 애도 없고 하지만요. 갑작스레 소비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변하면 곤란해요. 변한 시어머니를 감당해내기란 남편은 버거워했지만 늘 활력이 없으시던 어머님이셨기에 그래도 전 이렇게 변한 모습이 좋긴 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어머님 보기 좋구만. 그래도 이런 식은 부담스러워요. 아우, 더러워서 진짜.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는 하지 마라. 그 돈 내가 너한테 매달 줄 수도 있어. 엄마, 요새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알 거 없어. 나중 되면 다 알 거니까. 그렇게 몰아붙이지 좀 말아라. 어머님 혼자 부자 되시는 거 아니죠? 그러게, 어디 아니? 내가 아주 돈 많은 영감 하나 물어서 너희 삶도 펴지게 할 줄. 그러니까 나 돈 쓰는 거 다 투자라고 생각해. 어머님, 요새 만나시는 분 계세요? 엄마, 진짜 쓸데없는 행동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알 거 없다. 나중 되면 다 알 일이야. 그리고 엄마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는 너희 할 거 해. 알겠어요. 그냥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남자친구라도 생기신 모양인지 어머님은 들떠 보이셨어요. 저 역시 혼자 계신 저희 엄마가 늦게라도 좋은 짝을 만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지라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적극 응원을 해드릴 생각이었죠. 그러나 어머님의 씀씀이도 커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늘어갈 때쯤 남편 또한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주말마다 그렇게 어디를 다니시던 어머님은
뭔가 생각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가 헤어졌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머님은 확 돌변하셨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어머님은 다시금 저희 부부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화살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한동안 와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와봐야지. 넌 내가 연락을 해야 오니? 어머님이 주말에는 이제는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죄송해요. 말을 해야 돼. 넌 똑똑하다는 애가 어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아들 너한테 주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야 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도 안 좋아 보이시고. 됐어. 네가 말하면 알기나 해. 오늘 저녁까지 이불도 빨아놓고 해라. 내가 50견 때문에 팔을 못 올리잖니.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네 엄마 동창회 갔다 온 뒤로 무슨 얘기 없니? 네, 없어요. 그냥 재미나게 놀고 오셨대요. 오랜만에 동창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날 동창회 가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가 말하면 알긴 해. 네 엄마도 별일 없다는 거지? 하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네 엄마가 뭐 옛날에 네 엄마겠니? 이젠 폭삭 늙어서는. 아, 됐다. 이제 나 주말마다 나갈 일이 없으니까 주말마다 와서 얼굴도장 찍어. 내가 그래도 내 아들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않겠어? 변덕이 죽글듯 끓는 어머님이셨어요. 한동안 콧노래를 부르시고 세상 신이 나는 것처럼 지내시다가 다시금 예전의 냉랭한 어머님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중에 한술 더 뜨시기도 하셨어요. 너 우리 정수 밥은 잘 챙겨주는 거냐? 그럼요. 국 하나만 있어도 정수 씨가 잘 먹잖아요. 기본으로 7첩 반상은 차려야지. 꼴랑 국 하나만 해서 애 밥 먹이는 거야? 저도 매일 야근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렇게 차려주기가 쉽지 않네요. 또 정수 씨도 많이 못 먹는다고 많이 차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너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너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믿어? 참나, 안 되겠다. 너 이번에 내 환갑 어떻게 할 거야? 정수 씨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내가 며느리가 둘도 셋도 아니고 딱 너 하나 있는 건데 환갑상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생신상이요? 그냥 생신상이 아니잖아. 내 환갑인데.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차려볼게요. 됐어. 뭘 최선을 다하니? 네 엄마가 너 그렇게 아깝고 귀하게 여겨서 뭐 하나 가르쳤겠어? 지난번에 네가 끓인 된장국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더만. 네가 음식을 못하니까 네 친정엄마가 대신해야지. 안 그러니? 저희 엄마 보고 어머님 환갑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딸이 못하면 엄마가 해야지. 그리고 네 엄마 요리 솜씨가 좀 좋니? 너무 기가 차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평생 힘들게 일만 하셨는데 이제 시집 보낸 딸내미 어머니 생신상까지 차리게 할 순 없죠.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시애미 말이 우스워서 그렇지? 내가 네 말에 씨알이라도 먹혔으면 이렇게 돼야겠어? 네가 못하겠으면 네 엄마 보고 내가 직접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고 제가 안 된다는 걸 무시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네 딸이 네가 음식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보더라? 근데 어쩌겠어. 곧 죽어도 난 네 딸한테 환갑상 받아야겠고 그게 싫으면 네가 해야지. 그래, 알겠어. 뭐 내가 네 생일상 하나 못 차려주겠니? 알겠으니까 내 딸 그만 들볶고 내가 해줄게. 역시 네 딸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너한테 얘기하는 게 더 수월하겠다 싶었다. 그래, 기대할게. 어려서부터 네 요리 솜씨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잖니. 날 부려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음식 솜씨 때문이라고 생각할게. 내가 친구 환갑상 한번 못 차려주겠니? 너무 걱정 마. 참나, 비위도 좋다. 그래, 얼마나 잘 차리는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할 거야.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의 환갑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엄마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었죠. 엄마가 식모야? 못한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한다고 해. 누가 하면 어때? 그리고 걔 성격에 어떻게든 너 부려먹을 기세던데. 내가 손도 빠르고 요리도 잘하니까 내가 하면 되지. 덕분에 너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너보다 내가 네 시엄마는 잘 알아. 걔 한번 수틀리면 얼마나 사람 질리게 하는 줄 아니? 그냥 한번 좋게 해주면 그만이야. 내가 무슨 재벌 그룹에 시집 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벌벌 기어야 돼? 난 엄마가 나 때문에 어머님 눈치 보는 거 싫어. 그렇게 눈치 보게끔 하려고 했으면 결혼하지도 않았다고. 알겠어. 네 마음 엄마도 다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엄마랑 시어머니랑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앙숙인 건데? 엄마는 몰라. 난숙이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그냥 싫어했어. 그래도 어쩌겠니? 너랑 엮였는데 내가 잘해봐야지.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널 위해서 엄마가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좋다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가진 고생하면서 나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엄마한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민폐는 무슨 민폐야. 너랑 정수 잘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요즘 시대에 딸 가진 게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맞춰주나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어떡해. 어머님이 이미 저렇게 엄마한테까지 전화하셨는데 당신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식사하자고 하지 뭐. 어머님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까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번만 해드리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무리한 요구하시면 나 그때 당신도 안 봐. 알겠어. 진짜 마지막. 내가 장모님한테도 더 잘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우리가 이런 일로 싸울 수 없잖아. 남편은 화를 내는 저를 계속해서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시어머니의 환갑날이 되었죠. 하지만 환갑날 아침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새 가족이 엄마네 가서 식사를 하는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작정을 하고 저희 엄마를 고생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얘기를 당일날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버스를 대절하셨다고요? 그래, 네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아? 내가 그래서 이모들도 부르고 삼촌들도 불렀어. 내 환갑인데 그분들도 오시겠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말리니? 그리고 니네 시골집에 마당도 있다며.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언질이라도 주시죠. 저희 엄마 혼자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엄마가 말 안 하니? 아유, 그 답답한 게 또 지 딸 고생할까봐 혼자 다 했구나. 참나. 내가 네 엄마 밥상까지 이렇게 받아보고 참 좋다 좋아. 너도 그냥 좋은 날이니까 그러려니 해. 초치지 말고.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남편은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은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양의 음식을 혼자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딸 가진 죄가 뭔지 참 속상했어요. 전화를 드리니 밝은 목소리로 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 왜 울어?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했어. 난숙이가 그래도 내 밥상 받고 너한테 덜 그러겠지 싶으면서 내가 그래도 난숙이 생일상까지 차릴 수 있고 얼마나 좋나 생각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생신상을 왜 차려? 다 나 때문이지.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좋았다니까. 엄마 덕에 내 딸 어깨 으슥할 생각에. 그러니까 눈물 그치고 조심히 내려와. 애써 웃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 역시 마지막으로 우는 거다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날인 만큼 내색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며 내려갔고 도착하고 한참 뒤 시어머니가 대절한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난숙이었나 보다. 친정엄마는 기분 좋게 시어머님을 맞이하려고 했고 그 후 버스문이 열린 후 온 식구들과 버스에서 내린 후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엄마네 집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대문을 열자 믿기 힘든 반전에 시댁이 초토화되고 말았죠. 아니, 창규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게 창규 아니야? 아니 창규를 여기서 보다니 너 우리 기억하지? 그 좁은 동네에서 형님이랑 누나들을 기억 못할 리가 있나요? 난숙이 오랜만이다. 동창회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난수가 환갑 축하한다. 네가 나보다 생일이 빠르니까 나보다 환갑상도 먼저 받고 아주 좋아 보여. 오늘 내가 널 위해 많이 차렸으니 많이 먹고 신나게 놀아. 설아 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 봐오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 아니, 창규 네가 왜 얘랑 같이 있냐고. 아, 난숙이 몰랐구나. 하긴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 그날 말 못해서 미안하다. 뭐야, 그럼 네가 날 거절한 게 또 얘 때문이라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거절이라니. 그리고 아저씨는 저희도 소개받았던 분이에요. 오늘 엄마 생신이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쩜 너는 나한테 걸림돌만 되니? 거절이라니 다 무슨 소리야. 난수가,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너 오늘 좋은 날인데 이렇게까지 표정 구기고 있을 거야? 환갑이고 나발이고. 창규 네가 얘기해봐. 날 거절한 게 쟤 때문이야? 왜 화를 내는 거야? 솔직히 난숙이 생일상 차려준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어. 너랑 나랑 뭐 있었냐? 왜 그렇게 서러운 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창규 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 화 좀 냈다. 뭐든지 일방적으로 나한테 마음 표현해놓고 내가 널 배신하기라도 했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내가 너한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각자 행복해지자. 서로 그냥 좋은 사람 만난 거 응원해 주자고. 그래도 내가 너 주려고 매일같이 음식해서 갖다 바쳤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어. 난 그때도 말했어.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억지 그만 피워. 설아 엄마도 혹시나 네가 설아한테 뭐라고 할까봐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나 본데 이건 아니지. 나 설아 엄마랑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내 여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 본다. 뭐? 재혼?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너 창규랑 재혼할 거야? 아니지. 이혼녀 주제에 어떻게 창규 같은 애랑. 어머님, 말씀 삼가셔요. 이혼녀 주제라니. 저희 엄마 이혼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힘들게 사신 우리 엄마 이제 좀 행복해지시겠다는데 누가 말리나요? 그래 엄마 그만해. 이게 무슨 추태야. 그리고 이혼녀 주제라니. 아버님이 설아랑 장모님 다 버리고 떠난 거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나도 더 이상 설아랑 장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못 참아요. 너 환갑잔치고 설아 엄마가 힘들게 차린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뜯어 말려서 이 정도였어. 어쩜 어려서나 지금이나 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다 나 때문이냐? 나는 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미련 접어. 이제 내가 설아 엄마랑 재혼하면 너랑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얼굴 붉힐 거야? 상대방도 꼭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우리 철부지 어린 시절 아니잖아. 창규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심성부터 다르지. 팩트로 말해줄까? 이렇게 설아가 네 며느리 됐다고 어린애한테 앙심 품고 시집살이 시키면서 설아 엄마 피말리게 하는 것부터가 넌 잘못이야. 내가 알아도 여자들 간의 일이니 그간 모른 척 했다만 이제는 못 참는다. 설아고 설아 엄마고 힘들게 하면 친구고 뭐고 안 참아. 섭섭해도 할 수 없어. 내 여자 내가 지켜야지. 알겠어 창규야 그만해. 난수가 너도 그만 당황해하고 좋은 날 웃어야지.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다 네가 좋아했던 것들 위주로 만들었어.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받을 환갑상을 기대하고 왔다가 버스에서 내려 친정집 대문을 열자 본인이 믿기 힘든 반전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모셔온 친척분들도 이 광경을 보고 쑥덕쑥덕 초토화가 되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환갑의 로맨스를 꿈꾸고 있었어요. 난수가 난 네가 창규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앉아. 넌 늘 그런 식이었지. 어렸을 때도 다 너만 좋다고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잖아 네가. 내가 언제 또 그랬어. 창규도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왜 너랑 눈이 맞냔 말이야. 내가 동창회 가서 창규 사별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이제서야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단수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니? 네가 창규한테 애초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내가 미안하지만 창규랑 오래전부터 우린 연락 중이었어. 나 이혼하고 창규 사별하고 서로 위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말해봐. 내가 혹시 너를 헷갈리게 했니?
난 너한테 딱 잘라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넌 날 거절했지. 그런데 왜 하필 얘를 택하는 거냐고. 알고 보니 어려서부터 인기가 많던 엄마였고 시어머니는 늘 엄마를 시기 질투하였어요. 그날 동창회를 가서 오랜 짝사랑 중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하필 사별을 하셨다고 했고 부유한 아저씨여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이미 그분과 재혼할 생각까지 하고 계셨더라고요. 주말마다 아저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시락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매일같이 아저씨에게 눈도장을 찍었어요. 난수가 이러지 마.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나 만나는 사람 있고 너랑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 어려서도 그러니 지금도 그러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직 나 안 만나봤으니까 한번 만나나 봐라. 미안하다. 넌 친구 이상 아니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오지 마라. 만나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창규 넌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래, 앞으로 안 올게. 그렇게 거절을 당했고 시어머니는 다시금 저희에게 의존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만난다고 했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연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저희 엄마였어요. 난숙이 너도 알잖아. 나랑 창규랑 오래전에 만나던 사이였다는 거.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우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도 기회가 없고 또 쟤한테 너를 뺏기다니 내가 진짜 억울하다고. 사람 마음 어쩔 채가 있니? 미안하다. 네 마음 못 받아줘서. 난수가 이후에 어찌됐던 일이 이렇게 됐어. 시어머니를 따라온 삼촌 이모들도 시어머니에게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유, 철부지 아들 낳고 혼자 키우면서 철 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까? 그만 울어라. 무슨 초상 났냐? 그러게 말이야. 창피해 죽겠다. 이 나이에 사랑은 무슨. 그리고 애초에 둘이 만나고 있었다는데 네가 무슨 수를 끼어들 거야. 그만해라. 엄마 일어나요. 생신이시잖아. 그렇게 어머님은 생신을 맞이했어요. 난수가 우리 다 잊고 살자. 너도 나한테 좋은 감정 없겠지만 사실 너한테 당한 건 나잖아. 그래도 자식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걸 보여야겠니? 됐어. 넌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너만 하겠어? 나 힘들게 살았어. 가끔 동창들한테 들었겠지만 애아빠 집 나가고 그 빚 갚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 건물 청소며 남의 집안일이며 지금이야 조그만 땅 하나에 농사 지으며 살지만 그전까지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내 행복 빌어주라. 나쁜 것 어렸을 때부터 네가 다 가져갔지. 내가 널 그래서 싫어했는데. 그래, 내가 다 나빠. 또 이렇게 착한 척하는 것도 얄미워. 그래, 알겠다. 네가 다 가져. 그리고 잘 살아. 시어머니는 엄마의 진심 어린 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언의 긍정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환갑잔치가 진행이 됐고 어머님은 많은 걸 내려놓으신 듯 보였어요. 어머님, 그래도 생신 축하드려요. 딸은 이렇지만 상은 받으셔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 내 뜻대로 하려고만 했었어.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곤 또 우셨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우당탕탕 환갑잔치가 끝이 났어요. 소녀처럼 한동안 실연에 빠지신 시어머니는 우악스럽던 기세도 없어지셨더라고요. 어머님, 주말마다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네 엄마가 미워서 너한테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사실 네 엄마 예쁘고 야무지잖아.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경쟁 상대를 의식했었나 봐. 그걸 너한테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미안하다. 환갑이나 먹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생각하는 게 중학생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온전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런 오글거리는 말 치우고 그냥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한다. 어머님께는 그렇게 사과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다고 했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왜 불렀니? 왜? 내가 차린 환갑상 받고 탈이라도 났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냥 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그래, 얘기나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나 많이 미웠었냐? 그래도 사람들이 다 나 못됐다고 하니까 넌 속이 시원했지? 그래, 속 시원하더라. 나이 먹고 만났는데도 여전한 네 모습에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도 내 딸한테 그렇게 행동한 건 너무했어. 네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 너도 그렇겠지만 하나뿐인 자식 남한테 뺏기는 것도 왜 이렇게 싫던지. 근데 설아가 어디 미운 행동을 해? 말도 잘하지, 똑 부러지지, 야무지지. 내 딸이라서 그래. 정수도 뭐 만만치 않지. 아주 잘 키웠더라.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정수 확 구박할래다가 사위가 너무 예뻐서 그럴 수가 없었어. 엄마 혼자 키웠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결핍도 없고 하는 행동 보면 아주 바르고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그거 하나는 너 칭찬 엄청 했다. 자식 하나는 끝내주게 키웠다고. 미안해. 이제야 정신이 차려진다. 뭐 창규 좋아했던 거 그래. 나야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내 못난 이기심이 너랑 네 딸을 힘들게 한 거 인정할게. 나이 먹으면 더 곱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참. 이제라도 인정해서 다행이다. 난수가, 난 너랑 진짜 잘 지내고 싶어. 우리가 어렸을 때 앙숙이었어도 지금은 정말 몇 번 말하지만 자식 나눠 가진 사이 아니니. 정수랑 설아봐. 얼마나 서로 좋아해. 너랑 나 때문에 둘이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잖아. 내가 그동안 너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풀고 나도 사과할게. 고맙다. 못난 나를 그래도 이렇게 품어줘서. 내가 참 왜 그랬는지. 그냥 어려서부터 잘난 너를 부러워했나 봐. 우리 잘 지내자. 네 말대로 우리처럼 특별한 사이가 어딨니?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오랜 세월의 앙숙을 풀었어요.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설아야, 애기 낳고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나가서 실컷 일해라. 어머님 진짜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그 정도 하나 못 해줄까? 네 엄마야 새살림 차려서 얼마나 바빠.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어머님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마음이 편해서인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난숙이네 집, 하루는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 일주일에 3번은 봐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손자지. 엄마랑 어머님 손자 맞아요. 어떻게 엄마랑 어머님 이렇게 반반 닮아?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집에 효자다 효자. 아이를 낳고 보니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엄마가 함께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지금은 편하게 지내거든요. 처음엔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사돈이 됐나 싶어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것이 어머님과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이겠죠? 처음엔 인연이 아닌 악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저 역시 모든 분들에게 잘해나가는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저 역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늘 고생하신 만큼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엄마를 응원하는 딸이고요. 시어머니는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시고 계시고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그저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가 없었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